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에프킬러 찍찍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51화 상간자 소송 Q&A 조준영 변호사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특집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풍당당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 사건을 200여 건 이상 진행하시고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상간소의 달인 법무법인 에세 조준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속 시원한 해답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저 여풍당당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대표 변호사 조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여풍이님들 평소에 팬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상간녀 소송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 같이 나눠볼 텐데 외도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풍당당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상간소에 관련한 궁금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십사라고 글을 올렸는데 카페 회원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뿐만 아니라 상간소 진행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는 방법은 먼저 카페 회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조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용 질문이 있는데요. 칙칙님이 먼저 문의를 네. 해주시겠습니까? 남편은 국민연금에 아내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경우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어떤 식으로 분할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어렵네요. 네, 이거 일반적이지 않죠. 네. 벌써부터 연금에 대한 욕심을 연금 부리고 부럽네. 있습니다. 연금 부러워.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법률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네. 혼인 기간 중에 오. 연금액의 50%를 무조건 받을 수 오! 있어요. 와! 하지만 국민연금도요, 국민연금도. 와, 대박인데? 네. 연금, 공무연금 다 포함되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혼 소송이나 협의로 재산 분할하실 때 네. 연금 분할 비율을 기여도에 따라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결정하셔서 뭐 70% 정도로 결정하시면 네. 추후에 연금 청구권 발생하실 때 네네. 60세 이상이 돼서 발생하실 때 비율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와, 정말 꿀팁이네요. 근데 변호사님,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만약에 갓. 뭐 네. 위자료 합의할 때 네네. 재산을 특정해서 정하고 네.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네네. 기재가 돼 있어도 네. 네, 대법원 판례상 연금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 언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와! 흔히 이제 이혼은 젊었을 때 했는데 연금을 타먹는 게 60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그러면 저희가. 나쁘지 않네요. 정말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에 그 외국인 상간녀들의 문의가 많더라고요. 상간녀가 중국의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을 받을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며 외국에 있는 상간녀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외국에 있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송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일단 네.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국제 협약에 따라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외국에 송달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와. 네, 아니면 그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국 영사관에 송달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송달이 장기가 되지 않으면 네네. 법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건 송달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분류를 해서 네. 법원 게시판에 이제 네, 공시 이런, 송달. 네, 네. 송달을 하고 공시 네. 송달이라고 간주를 네네. 해서 바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상간녀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주소 같은 걸로 소장을 보내서 가족이 만약에 받으면 바로 진행이 되는 진행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가족이 되겠어요. 수령. 그럼 방법이 있네요. 여러분들 진짜 외국에 있는 한국인 상간녀라던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상간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저희 조중현 변호사님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고 문의를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네, 상간녀가 유부녀인 경우 상대 측 배우자로부터 맞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네. 만약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그대로 상대 측에서 제출한 경우라면 네, 네. 판결금이 동일하게 나오나요? 네, 90% 이상은 동일하게 나와요. 네, 네. 또. 증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케이스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헤어지려고 했는데 한쪽이 네. 붙잡아서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네, 네. 많지, 네, 일방이 좀 불법성이 한쪽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네. 판결금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이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상간녀에게 보낸 자료를 가지고 그 남편이 그걸 받고 다시 역으로 그 자료 가지고 했는데 동일하지만 재질이 남편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남편이. 그래서 제 친구는 만약에 1,500을 받았으면 그 남편은 2,500만 원 상간 소송 비용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우를 보면 정말 재질이 더럽게 나쁜 거죠. 네. 헐셀러요, 어쨌든 그러나? 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거의 똔똔이라는 그렇죠. 거.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기야 네. 끼리끼리 만나니. 네. 네. 그리고 똔똔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차피 해봤자 저쪽에서도 소송 들어오면 똔똔이고 괜히 법원 들락날락 거리고 피곤하다. 근데 내가 뭐하라고 소송을 굳이 해가지고 네. 양쪽 집안 둘 다 막 그런 고생을 하겠냐 그러는데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거죠, 변호사님. 하는 게 맞죠. 일단은 부부가 이제 별산제이기 때문에 네. 그 남편이 상간녀에 대해서 그 상간남에 있죠. 상간남의 남편이죠. 네, 네. 상간녀의 배우자에 대해서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면 네. 그거는 남편이 고유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거기 오, 때문에 네. 나중에 이혼 소송 하실 때도 그 부분 채무는 빠지는 거로 아,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눈이 벌쩍 뜨이는 꿀팁들이 그렇구나. 넘쳐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아내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네.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로 인해 내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고, 상간남 소송은 그 상대편 배우자가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남편이랑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각각 내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똔똔이니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상간녀가 저희 집에서 남편과 관계를 맺고 그 모습을 미성년 자녀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미쳤어. 미쳤다 진짜. 그 모습을 본 자녀와 원고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주거 침입 고소를 했는데 상간녀가 계속 출석을 미루는 경우 조속히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미성년 자녀가 다 아, 봤으면 가슴 아파. 네.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일단은 그 상간녀 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소송이어서 네. 자녀는 조금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선생님이 하시고, 다만 민법에 상간녀 소송 이외에도 네. 타인의 신체나 자유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네.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네.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별도의 민법 조항을 네, 이유로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 좀 명확하게 네, 네. 입증이 돼야 돼서 이제 네. 정신과 치료 받은 내역도 네.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위자료도 상간녀 소송에서 일반으로 나오는 위자료보다는 네. 조금 적게 책정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장 접수할 때는 미성년 자녀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 그거는 접수는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원고 본인의 이름은 들어가는 아, 이름 거죠. 들어가지만 자녀 이름은. 법정 네. 대리인으로 수행하는 기재해서. 것은 아, 네네. 대신하고요. 근데 그것도 좀 그렇다. 부모 입장에서 또 그 굳이 자녀의 네. 이름을 또 그런데 올리고 싶지 당사자로 않을 것 만드는 같아요. 것이 네. 쉽지 아, 너무 않죠. 속상한 상황이네요, 네. 진짜. 그런 경우에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아, 네.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네. 같아요로 부드럽게 네. 표현하셨네요. 근데 여기에 부담되시면 네. 원고로 꼭 자녀가 들어가지 않아도 재판부에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네. 소장에 이제 그 원고 자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입증자로 같이 내시면 네. 법원에서 참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원고 피고가 되겠을 때 그 남편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이혼 소송을 할 때 그 상대 쪽 피고로 시어머니를 같이 넣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소에. 네, 네.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지금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다른 민사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주거침입 고소했는데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네. 지금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담당 수사관에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탄원서를 내시고 빨리 그거는 네. 만약에 변호사님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 네. 대리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원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빨리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시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게 네.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검찰이나 형사 고발해도 3, 4개월 뒤에 이런 게 맞아요. 오더라고. 왜냐 업무가 워낙 밀려있고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런 것들은 협박하고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유도 아닌 거죠. 검찰 뭐 이런 쪽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당사자들 분쟁에 따라서 이렇게 고소를 한 거면 수사관들이 그냥 잘 얘기해서 네.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줘라라는 압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 마치 우리 그쪽 상간소송하거나 이혼소 기각 들어오거나 할 때 거기서 조정위원 비슷하게 웬만하면 협의해라 니네들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네, 5번째 질문인데요. 배우자의 폰이 잠김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비밀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고요. 네네. 일단 형사적으로도 불법이 아닙니다. 폰이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 네, 불법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또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만약에 불법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분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쫄아하세요. 근데 일단 민사적인 부분으로는 증거 채택이 되는 거고 형사 고발은 그 상대방이 증거를 해서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민사소송에서는 네. 불법적인 증거라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고요. 네. 다만 상대방 쪽에서 내가 이런 형사상 침해를 당했다라고 네. 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때 네. 수사가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 자료도 그쪽에서 다 그쪽 형사 고발의 그렇죠. 원고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6번째는 변론 기일에 피고가 참석한다면 이건 좀 쓸데없는 것 같은데 법정 밖에서 몇 마디 해도 될까요? 판결 결과에 추가 증거가 별도로 없는 상태로 항소해도 될까요? 네, 법정 밖에서 몇 마디 하시는 것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다만 욕설을 하시거나 네. 법정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수사녀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치시면 네.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상 맞아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법정 밖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상간녀가 다음 재판이나 그런데 내가 이런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맞아. 네. 이제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녹음을 하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녹음해서 그 상황이 내가 이렇게 뭔가 타이르듯이. 타이르듯이 한 것이다, 부당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네.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 증거 없어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항소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판결 금액은 대부분은 1심하고 동일하게 나오고 네. 명백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잘 하셔야지 금액이 좀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판결이 기각되거나 할 때 항소하면은 첫 번째 그 재판 결과에 거의 90% 이상이 맞아요.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완전히 심각한 추가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변호사 분들도 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네. 부정적이시거든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없는 경우는 참 한 번 더 생각 깊게 해보시고 비용도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1번부터 이제 6번째 문항까지 했는데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궁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막 방문 뜨는데 변호사님이 아주 차분하게 네. 진정제를 맞은 상태로 이제 이상적으로 해주시니까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네. 정말로 여기서 빈말이 아니라 게다가 부끄러운 웃음까지 씩 지으면서 이 시간을 즐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말도 곱게 하게 저 욕을 할 수가 없고 진행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윤 PD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개 끄덕끄덕 말은 못해도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2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